안녕.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이 3월 20일, 그러니까 춘분이에요. 그래서 춘분, 봄의 절정을 알리는 날인데 바깥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날씨가 막 엄청 좋다고는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햇살을 조금 만끽하시면서 집 앞이나 혹은 창문 근처에 가셔서 비타민 D를 좀 합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또 강의를 찍어 볼 테니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오늘 강의도 재밌게 해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온대저기압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가 좀 길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짧게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요 학습지도 꼭 다운 받으셔서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 간단하게만 복습해 볼게요. 얘가 뭐죠?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네, 온대저기압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저기압이야. 그리고 온대의 지방이 생기는 건데 뭐와 뭐를 동반한다고 했었죠? 네, 한랭과 온난전선을 동반하는 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전선이 지나가는 곳들은 날씨들이 확 변하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이 위치에 따라 어디에 우리가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변할 거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A, B, C, D, 요즘에 이 D 구역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눴었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항상 일단 찬, 따, 찬 이렇게 찬 공기 있다, 찬 공기 있다, 찬 공기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뭘 봐야 하는가? 네, 날씨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날씨, 뭘 날씨라고 얘기를 하냐? 첫 번째 기온, 두 번째 기압, 세 번째 강수의 유무, 즉 구름의 형태를 얘기하죠. 구름.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네, 풍향입니다. 사실 풍속도 따질 수 있으면 좋지만 풍속은 잘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각 구역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구역 같은 경우에 찬 기단이 있죠. 그러니까 기온은 어때요? 낮고 기압은 높고 그 다음에 강수는 여기에 층은형 구름. 그래서 여기 요거만 좀 중요하니까 쓸게요. 층은형 구름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비? 네, 이슬비 같은 미스트 뿌리는 비들이 내리더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지역. 여기 풍향을 안 했네요. 풍향은 어떻게 돼요?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면 저기압이니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들이 모여든다더라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풍? 동풍이 분다더라 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런 변화들을 왜냐하면 풍향의 변화를 보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B지역 기온은 따뜻하니까 높고 기압은 낮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람은 남서풍이 불고 있죠. 남서. 그 다음에 C지역 여기는 어땠어요? 네, 찬기단이 있으니까 기온은 낮고 기압은 높고 그 다음에 강수는 네 있어요. 여기 무슨 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 있고 이 저군형 구름은 뭘 유발했었다? 소나기를 유발시켜 줬었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풍이 불어요? 네, 서풍이 분다더라.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를 하셔야만 되고요. D구역 같은 경우도 바람이 여긴 이렇게 불 거니까 북풍 계열이 불고 있고 뭐 북풍 계열이라는 건 북동풍, 북서풍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 여기도 저기압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 온대 저기압이라는 애는 뭘 따라서 간다? 얘네들은 네, 편서풍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더라. 그
그리고 풍향의 변화는 남동이 먼저 항상 오고 그 다음에 남서, 그 다음에 북서가 오니까 시계 방향. 그래서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꼭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다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네, 오늘은 일기예보를 할 겁니다. 와, 일기예보.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면 일기예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나마. 그럼 뭘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간단한 이제 일기기호. 네, 일기기호를 좀 볼 거고요. 일기기호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위성 영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기기호니까 이제 일기도가 여기 들어가겠죠? 일기도 해석이랑 위성 영상 해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죠. 네,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선생님 오징어가 된 느낌인데 많이 보시죠. 네, 군대 가면 더 많이 봐요. 어쨌든 날씨 예보입니다. 그 일기 예보, 이런 날씨 예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여기는 간단하니까 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시간 간격이냐면 6시간 간격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합니다. 뭐 요건 6시간 간격 혹은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각 분마다 시간마다도 올라오고 최근에 또 천리안 위성호가 또 떴죠. 그래서 아마 더 정확한 기상 분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보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 처음에 관측하고 수집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기상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각 도시들마다 그 기상대가 있습니다. 네, 기상대가 있고 또 공군기지나 뭐 이런 데 또 기상대들이 있어요. 또 거기서 온도, 바람 뭐 어떤지 다 수집을 합니다. 네, 그렇게 수집을 하면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분석할 때 이제 슈퍼컴퓨터를 쓰는데 잘 알아두세요. 슈퍼컴퓨터를 우리나라에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슈퍼컴퓨터를 잘 다룬다? 바로 스카우트 해가겠죠. 선생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한 걸 막 돌려봐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지가 나와. 그럼 그걸 통해서 그냥 이 컴퓨터만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보 협의를 하게 돼요. 이제 예보관들이 있어요. 예보관들이 있는데 이 예보관들끼리 서로 협의를 합니다. 얘가 이런 구름이 맞느냐? 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맞느냐? 아니다. 다른 기압에서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로 아까 예쁜 기상 캐스터분이 나와서 하는 것처럼 예보 및 통보를 하죠. 근데 기상청과도 있어요. 이 예보관들이 예보 및 통보 해설을 해줘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죠. 네. 자, 일기예보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일기기호를 좀 보시는 건데, 사실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했고요. 요 부분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 내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기호를 알아본다면, 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를. 얘를. 네, 얘. 자, 얘가 뭐냐면 그 지역, 기상을 관측한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기압은 어떤지, 구름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관측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관측소. 이 관측소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꼭다리 있죠? 네, 이 꼭다리 바람이 어디 쪽에서 불어오느냐 요걸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사방위표를 적용을 해본다면 대충 북서 쪽에서 불어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풍향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속. 이게 이제 풍속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바람만 분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는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자, 구름이 일단 없는지, 밤만 조금만 있는지, 아니면 아예 흐린 상태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우리가 구름 많이 끼면 좀 어둡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일기 기상을 좀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일기 기상이 어떤 상태인지, 비가 지금 오고 있는 건지, 진눈깨인지, 안개가 꼈는지, 이런 걸 여기에도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 좋을 게, 이제 기압. 네, 기압도 표시를 해주는데, 무슨 화학 원소 기호 같죠? 네, 굳이 안 해도 돼요. 얘 0, 8, 2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1008.2 헥토 파스칼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8.2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968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없는데 999.8 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압 표현도 할 수 있다. 그럼 현재 일기 여기다 표현하고 이슬점 온도나 기온, 이제 현재 기온을 써주고요. 이슬점은 이제 여기에 있는 수증기들이 포화가 언제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전선 기호, 얘는 어떤 거죠?
꼭 기억을 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일기도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고기압, 저기압을 나타낸다.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태풍 이런 기호도 쓰게 됩니다. 자, 일기도 분석을 할 건데, 자, 일기도를 먼저 구경을 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갈게요. 자, 등압선이라는 게 있어요. 등압선. 일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막고 있는데 걔가 일반적으로 같은 압력을 연결한 선인데 이것을 보면 바람이 강한지 약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 등압선 간격이 어떨수록 그러냐면 좁을수록 바람이 매우 셉니다. 압력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기 때문에 셉니다. 그 다음에 전선 부근의 풍향, 풍속, 기압, 기압 등의 일교수 급변한다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이것도 했던 건데 앞에서 편서풍 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상현상들은 다 서에서 동쪽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압, 전선 부근에는 날씨가 흐리고 고기압이 맑다. 그래서 저 고하시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알겠죠? 온대저기압,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있다는 거고 요 선 있죠? 요 선. 얘가 이제 등압선이에요. 등압선. 얘가 등압선이어서 요런 선들. 그래서 1012 헥토파스칼, 뭐 1008 헥토파스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얘를 보면 이 저기압, 온대저기압 쪽으로 갈수록 뭐하고 있다는 게 보이냐면 저기압, 기압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이고요. 바깥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기압이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건 첫 시간에 봤던 건데 같은 거죠. 이렇게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태풍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제 이제 일기 기호를 이런 식으로 줍니다. 네, 이건 좀 확대해서 그린 건데 얘 일단 장마전선이죠. 네, 장마전선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전선에 따뜻한 거 있는 쪽으로 뭐가 있어? 따뜻한 가는 거? 네, 따뜻하게 가는 쪽에 비가 와야 돼요 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구름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들이 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해요. 얘가 한 2015학년도, 2014학년도, 6학년도까지 그때 이제 주로 유행했던 애인데 다시 여러분들은 아예 대놓고 배웁니다. 자, 뭐냐면 위성 영상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광선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 적외선, 세 번째 레이더 영상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얘는 두 개예요. 이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시광선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란 뜻이에요. 볼시자, 가능할 가자, 빛광자, 선선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범위 뭐냐면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양빛으로 모든 것들을 반사해서 보게 되죠. 태양빛에 반사돼서 오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의 자체가 구름이나 지표면에 뭐냐면 반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이죠. 태양빛을 중에서 가시광선 영향의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얘가 중요하죠. 실제 적용. 두꺼운 것은 흰색으로, 얇은 것은 회색이나 검은색. 즉 두꺼운 구름일수록 어떤 거? 흰색이다.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희게 나타날수록 뭐한다? 두껍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지 않다는 건 점점 검거나 혹은 뭐 얇게 표현이 되겠죠. 회색으로. 그 다음 적외선 영상 같은 적외선은 어떤 것 좀 생각하면 되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재난 때에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적외선 열 감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서도 이미 지금 적외선을 쏘고 있습니다. 네, 적외선을 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사된 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적외선 영역만 캐치해서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래서 정의가 물체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 중에서 적외선 영역 에너지 그러니까 물체가 직접 방출했다라는 거 뒤에 가면 아마 여기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볼 건데 얘의 특징 네, 이거예요. 24시간 관측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시광선 24시간 관측 못해요? 네 못해요. 얘는 뭐였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밤이 되면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관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밤에는 날씨를 몰라? 아니에요. 적외선은 가능해요. 적외선은 어떤 반사된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오는 빛을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얘의 활용도가 훨씬 높겠죠. 자, 그럼 얘의 특징. 자, 아까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두께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면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고도입니다. 고도. 네, 고도. 그러니까 구름이 낮게 있는지 높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은 거일수록 어떤 거? 흰색인 거. 그러니까 각자 흰색인 것만 좀 외워두시면 돼요. 가시광선일 때는 흰색이라 하면 뭐? 두꺼운 애인 거야. 두꺼운 거. 두껍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얘가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적외선은 고도가 높은 거. 얘는 두께랑 상관이 없어요. 얘가 여기 있는지 이 위에 있는지 이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흰색일 땐 높은 거다. 아, 둘 다 뭔가 큰데 하나는 두께 하나는 높이.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레이더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가장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오늘 날씨를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비가 오냐 안 오냐죠. 네, 그거를 판단하기 가장 쉬워요. 강수 입자를 보기 때문에 강수 입자, 즉 수증기 양들, 걔네들이 응결돼서 물방울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반사시켜서 전파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는 쓰이지만 많이 유용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강수 현상에 대해서 얘는 강수, 오늘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되냐면, 아이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네, 보시면 아래 이미 써 있어요. 네, 보통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게 줄 겁니다. 가시광선과 적외 영상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비슷해 보여요. 당연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구름이 있으니까 둘 다 있는데, 여기서 차이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A 부분부터 볼게요. 자, A. 자, 아까 가시광선 영역에서 실수로 어떤 거라고? 가시광선은 흰색일수록 두껍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적외선은 흰색일수록 높다. 예요. 자, 그럼 얘는 뭐 많이 희진 않지만 검은 영역보다 흰 영역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C를 볼까요? C? C는 희어요? 검어요? 네, 얘는 검었죠. 얘는 구름이 없는 거예요. C 구역은 구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B나 D는요? 얘네도 역시 있는 거죠. 근데 요것만 봐서는 얘가 두껍구나. 얘 두껍네. 끝. 물론 두껍네 하면 두꺼우니까 그만큼 수증기가 많아서 비가 오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요걸 통해서 이제 적의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또 확연하게 나타나요. 자, 얘가 두껍긴 두꺼워.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약간 흰색이 거의 없죠. 무슨 얘기야? 높은 게 많이 없다는 거. 즉, 이렇게 약간 중간층부터 낮게 깔려서 이렇게 가 있대요. 이만큼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깔려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보통 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층운형. 여기는 층운형 구름이 있을 가능성. 왜냐면 층운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쭉 퍼져 있는 구름이거든요. 층운형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B 지역 같은 경우 얘도 역시 두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두께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흰색이 거의 없어요. 뭐예요? 얘도 역시 층운형. 낮게 깔려서 낮은 구름이구나. 낮은 구름. 이 둘 다 낮은 구름인데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는 네, 둘 다 흰색이죠. 엄청 두꺼운데 구름이 높은 것부터 있다는 거죠. 높은 것부터. 높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으니까 높은 데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두껍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즉 A나 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데 얘가 높은 구름이 없으니까 낮은 데서부터 아래로 두껍다는 얘기고, 여기 D 근처에 있는 얘네들은 위에부터 구름이 있다는 거야. 그거부터 두꺼우니까 이렇게. 즉 그래서 이 D 같은 애들은 뭐야? 적운형 구름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위에서부터 뭉게뭉게. 이런 구름. 얘는 이런 구름. 옆으로 퍼진 거.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운 일기 기상 현상에서 보면 온대저기압. 여기는 그럼 저기 어딜 봐서 온대저기압이에요? 네, 온대저기압이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감겨 들어가고 있는 거 보여요? 네, 감겨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전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전선이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산래, 여기가 온나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정도 조금 구별. 이것까지 난 힘들다 하면 일단 여기에 뭔가 전선대가 있구나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얘 볼까요? 네, 태풍이에요. 태풍도 역시 저기압이거든요.
휘어 들어가는 모습들 보이고요. 정체선상 띠가 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선을 어디다 그릴까? 자, 여기서 전선은 어디에 있을까? 전선 어디에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자, 1번, 여기 1번, 자, 2번, 이 밑에, 구름 띠 밑에. 둘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했을 때, 여기 위도를 준 거잖아요. 우리나라 위치가 있고,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뜻한 게 찬 거 위로 가지 해서 이렇게 위로 갔겠구나.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2번.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존재해야 구름이 생기겠구나. 얘는 아닌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상청 가시면 여러분들이 날씨누리에서 꼭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기 영상과 일기도 기호를 여러분들이 판별하게끔 해놨으니까요.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봤던 특정한 것들 꼭 분류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문제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충분 봄을 좀 만끽하시되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자제 부탁드려요. 안녕!